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5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눈, 귀, 피부 감각까지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나머지 이 2가지 감각기관을 총 틀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후각이랑 미각이에요. 오늘 후각, 미각까지 공부해서 이 5가지 감각기관을 총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 혀와 코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맛을 느끼는 과정과 냄새를 맡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지금 코가 누워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코 막혀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서 입이 얼른 나와서 맛있는 거 먹자 라고 되게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죠. 아래, 코감기에 걸리면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 오늘 수업이 마무리될 때쯤 우리 친구들은 그 답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앞서요, 오늘 공부할 내용을 간단히 영상 통해서 만나볼게요. 천국의 맛을 가졌다는 과일 두리안. 하지만 두리안을 먹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질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다양한 맛이 나는데, 우리는 혀에서 액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을 느낍니다. 이러한 감각을 미각이라고 하죠. 그리고 코에서는 기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여러 가지 냄새를 느끼는데, 이러한 감각을 후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느끼는 음식 맛은 이 미각과 후각을 종합하여 느낀 것입니다. 천국의 맛을 가졌다는 두리안. 미각에서 느껴지는 맛은 맛있을지 몰라도 후각으로 전해지는 고약한 냄새. 바로 이 냄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리안을 먹는 걸 힘들어한답니다. 두리안 선생님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요. 약간 호기심이 생기네요. 자, 지금부터 사람의 혀와 코의 구조 및 맛을 느끼고 냄새를 맡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의 구조와 냄새를 맡는 과정부터 살펴볼게요. 후각이란 코에서 기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여러 가지 냄새를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기체 상태가 우리 코 속 깊숙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 윗부분을 상피세포라고 해요. 상피세포 속에 냄새 맡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세포인 후각세포가 분포합니다. 그 후각세포가 기체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후각신경을 따라서 대뇌에 자극이 전달되게 되면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돼요. 이 부분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자세히 볼게요. 자, 후각상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세포가 있는 거, 후각세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후각상피 밑에 점액층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점액층은 기체 물질을 잡아서 이렇게 녹여주게 돼요. 같이 섞이고, 그 섞인 것이 후각상피 세포 안에 있는 이 후각세포가 그 감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극을 감지했을 때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 자극을 후각신경 따라서 대뇌에 전달된다. 그러면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냄새 맡는 과정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보고요.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자극 원이 기체 상태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혀의 구조와 맛을 느끼는 과정 볼게요. 우선 미각이란 혀에서 액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을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혀에 굉장히 작은 돌기들이 나 있거든요. 그 돌기 하나의 옆면을 보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았을 때 맛봉오리가 있어요. 맛봉오리는 약간 꽃봉오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고요. 이 맛봉오리 안을 보면 맛을 감지하는 세포인 맛세포가 있습니다. 이 맛세포가 액체 상태의 물질을 감지하면 그 자극이 미각신경을 따라서, 이 맛세포는 당연히 미각신경이랑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미각신경 따라서 대뇌에 전달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느끼는 과정, 자극원이 무엇이다? 액체 상태의 물질이다. 혀 맛봉우리에 있는 맛세포가 그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 정보가 미각신경 따라서 대뇌에 전달되었을 때 우리가 맛을 느끼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미각, 후각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코 후각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성립 경로를 보면요. 자극원이 기체 물질이어야 되고 코 속에 있는 후각 상피, 후각 상피에는 무엇이 있었죠? 자극을 받아들이는 후각 세포가 있었어요. 후각 세포가 그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 자극이 후각 세포와 연결되어 있는 후각 신경을 따라서 대뇌에 전달되었을 때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된다. 후각의 특징은요. 감각 중에서 가장 예민합니다. 그리고 후각세포는 쉽게 피로해져요. 그래서 같은 냄새를 오랫동안 못 맡는데요. 여기에 대해 선생님이 좀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후각 상피에 후각 세포가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 후각 세포가 얼마나 있는가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5천만 개의 후각 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5천만 개의 세포를 가지고 2천에서 4천 개 정도, 즉 수천 가지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예민한 감각기관이 되겠죠. 근데 이 후각은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의 냄새를 오랫동안 맡지 못해요. 그 냄새에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 냄새를 또 맡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감각기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외부의 변화나 자극이 있었을 때 그것을 빨리 받아들여서 대처를 하거나 우리 몸을 보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화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냄새만 계속 맡는 게 아니라 이 냄새에는 빨리 피로해지고 다른 냄새를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외부 변화에 빨리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뭐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옆집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나는 음식 냄새밖에 못 맡아.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음식 냄새에는 빨리 피로해져서 옆에 탄 냄새를 바로 맡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피할 수 있게 이런 겁니다. 후각, 빨리 한 냄새에 피로해진다. 그럼으로써 다른 냄새의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요거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후각하면 또 기억이 나는 게 바로 강아지들 좀 생각나지 않나요? 강아지들은요, 우리 사람보다 수십에서 수백만 배 더 후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만큼 후각 세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거의 수억 개 정도의 후각 세포를 가지고 있는데요. 선생님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거든요. 이름이 코코인데 선생님이 몰래 막 이렇게 문 닫고서 먹고 있어도 갑자기 그 닫힌 문 틈 사이로 얘가 막 냄새에 맡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너무 불쌍해가지고 선생님이 문 좀 열어가지고 조금씩 주고, 우리 친구들도 아마 강아지 키운 친구들은 경험을 해봤을 텐데 강아지는 후각이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답니다. 자, 선생님이 여담으로 얘기를 했고요. 왜 냄새를 걸러주는 그런 도구 방독면 있잖아요. 이 방독면과 관련해서 좀 재밌는 실험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 영상 화질이 좋지는 않은데 선배들에게 보여줬을 때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상이어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방독면이 얼마만큼의 냄새를 걸러줄 수 있는지 그 실험 영상 보도록 할게요. 가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방귀의 성분과 유사한 인공가스를 만들어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섞어서 드디어 시료 제작 완료. 실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눈을 가려 사물을 식별할 수 없게 한 후 4가지 냄새의 노출, 그 인식 유무를 확인합니다. 실험에는 향수, 신김치, 청국장, 그리고 인체가스를 준비했습니다.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피실험자. 실험 시작. 첫 번째, 향수입니다. 요즘 거죠. 냄새의 밀도를 1에서 999 사이의 수치로 보여주는 냄새 측정기로 밀도를 측정한 결과 향수는 999의 진한 밀도를 기록.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다. 다시 한번 잘 맡아보세요.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다. 냄새를 느끼지 못합니다. 신김치는 어떨까요? 측정 결과 냄새의 밀도는 270. 냄새가 납니까? 아니요. 손으로 붙여봐도
안 납니다. 역시 느끼질 못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방금. 다음은 음식 냄새의 지존, 청장. 뭐에 별 텐데? 구수한 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존입니다, 진짜. 측정 결과 1도는 999를 넘어 냄새 측정기의 측정 한계를 넘어선 강한 냄새. 최고란 얘기, 최고. 냄새가 납니까? 예, 살짝 납니다. 무슨 냄새입니까? 저것도 못 먹는 거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거의 느끼지 못하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저는 진짜 풍선에 담은 겁니다. 네. 방귀입니다. 냄새 측정 결과 1도는 약 150,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가스 주입. 냄새가 느껴지나요? 네, 약간 납니다. 무슨 냄새입니까? 약간 비린내가 납니다. 유일하게 냄새를 느낍니다. 빨리 먹고 싶겠다, 저거. 그렇다면 방독면이 유독 방귀 냄새만 걸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악한 냄새를 풍기는 것은 인돌과 스카톨이라는 두 가지 물질입니다. 특히 스카톨이라는 성분은 이보다 아주 적은 0.01 ppb, 즉 공기 1리터당 1,000억분의 1g만 있어도 보통 사람이 냄새를 느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독면 정화통이 방귀가스 중에 스카톨이라는 물질을 100% 가까이 걸러준다고 해도 정화통을 통과한 아주 적은 양의 스카톨도 보통 사람이 맡을 수 있는 한계인 1,000억분의 1g보다는 다소 많기 때문에 방독면을 써도 방귀 냄새를 막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방독면에 관련된 재미있는 실험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혀와 미각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미각의 성립 경로는 우선 자극원이 액체 상태여야 된다. 액체 물질이 혀, 돌기 옆쪽에 있는 어디에 도달했을 때? 그쵸, 맛봉오리. 이 맛봉오리 속에는 무엇이 있었죠? 맛을 감지하는, 그쵸, 맛세포가 있었죠? 맛세포가 자극을 받아들이면 그 자극이 맛세포와 연결되어 있는 미각신경을 따라 대뇌에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5개의 맛을 혀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맛은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그리고 감칠맛입니다. 선생님은 단맛, 짠맛 너무 좋아해요. 단짠의 조합.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5가지 맛만 우리가 혀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약간 고개가 갸우뚱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선생님 비린맛이랑 구수한 맛도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혀에서 느껴지는 맛이 아니고요. 후각입니다. 후각. 즉 비린 향이고요. 그 다음에 구수한 향을 우리가 맛으로 인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매운맛과 떫은맛 이것도 있지 않나요? 매운맛은요 여러분 캡사이신이라는 아마 성분 매운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 캡사이신이 이 미각이 아니라 피부 감각 중에서 통점을 자극해서 느껴지는 맛입니다. 통점은 우리 통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운맛이 그 미각이 아니라는 것은요. 그 매운 것을 딱 먹었을 때 혀뿐만이 아니라 맛 봉오리가 없는 입천장, 입술 모두 다 얼얼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즉 매운맛이라고 하는 것은 미각이 아니라 피부 감각에서 느낀다라는 거죠. 이거 알아볼 수 있는 그 간단한 예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매운맛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처음에 먹었을 때보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매운맛이 올라오죠. 그 이유는 피부 감각은요. 미각보다는 그 전달 속도가 느려요. 느리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맛이 느끼지 못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매운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극의 전달 속도가 미각보다는 피부 감각이 더 느리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떫은 맛은요. 앞점에서 느껴지는 맛인데요. 이거는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앞점이 자극돼서 느껴지는 맛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비린맛, 구수한 맛은 후각에서, 그 다음에 매운맛, 떫은 맛은 피부 감각점에서 느끼는 맛이라는 거, 미각이 아니라는 거 이것만 비교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음식의 맛은요. 후각과 미각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과와 양파를 구분하는 실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과와 양파를 준비한 다음에 눈 가리고요. 그 다음에 냄새를 완벽하게 차단한 상태에서 둘 중에 누가 사과이고 양파인지 구분하라 그러면 구분을 잘 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미각과 후각이 둘 다 같이 작용하면서 맛을 느낀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요 실험 우리 친구들 교실에 있을 때 우리 같이 만나게 됐을 때 한번 해볼까 봐요.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맛이라고 하는 것은 후각과 미각이 같이 작용해서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수업 열기 했을 때 왜 감기 걸리면 맛이 잘 느껴지지 않는가에 대한 대답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쵸? 콧물이 꽉 차 있으니까 냄새를 못 맡잖아요. 그래서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맛은 후각과 미각이 같이 작용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이 감각기관 5가지는요,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우리 몸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잘 알았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신경계 파트로 넘어가서 첫 시간으로 뉴런과 어떻게 해서 자극이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았고요. 아이고 선생님 목이 다 매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